오늘이 5월 12일입니다. 올해는 노지고추를 이렇게 하고 심었더니 벌써 격가지가 나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격가지도 제거해주고 1차 추비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추를 부직포를 씌워서 보온을 하고 터널 재배를 했던 곳이죠. 4월 10일에 고추 모종을 심었는데 오늘이 5월 12일이니까 32일째인데 이제는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보온용 부직포를 5월 12일에 다 걷어버립니다. 여기는 부직포인데 일부에만 투명 비닐을 해놓고 부직포를 일일이 걷지 않고도 안쪽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어서 좀 편리하더라고요.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열어놨었는데 요 안을 살펴보면 보온 터널을 하고 일찍 심으니까 확실히 잘 자랍니다. 여기는 이웃의 고추밭인데 보온 없이 일반적으로 많이 심는 시기에 심은 고추인데 생육에 좀 차이가 나지요. 아무래도 좀 일찍 심는 게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딸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물론 일찍 심으면 보온을 해줘야 하니까 수고로움도 있지만 텃밭에 조금 심는 경우는 부직포를 씌워 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힘들지는 않고요. 노지에 일반적으로 심는 경우보다 확실히 잘 자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벌써 겨순 제거할 시기가 됐습니다. 안을 살펴보면 잘 자라 있지 않습니까? 보온용 부직포 터널을 다 걷어냈습니다. 걷어내고 나니까 시원하죠. 겨순 제거도 하고 1차 추비도 해주겠습니다. 겨순들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이게 한 10cm가 넘어 보입니다. 원줄기하고 잎 사이에서 나오는 요거를 척지라고도 하고 겨순이라고도 하고 격가지라고도 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용어는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제가 겨순 제거하는 시기는 요 겨순이 7cm 정도 자랐을 때 하거든요. 보니까 뭐 7cm보다 약간 더 자란 것 같기는 한데 겨순들이 많이 나왔죠. 이거를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겨순들 제거를 어디까지 해주냐면 원줄기가 계속 자라면서 첫 번째로 요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요 Y자 모양으로 생긴 게 방아다리 같다 해서 방아다리라고 하거든요. 요 방아다리 아래 부분에 겨순들을 다 제거를 해줍니다. 잎은 제거를 안 합니다. 잎은 그대로 놔두고 뜬잎이 있으면 뜬잎도 놔두고 방아다리 아래에 겨순들까지 키우게 되면 통풍도 잘 안 되고 햇볕도 잘 들지 않아서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아다리 아래에 겨순들은 제거를 해주는 이유이지요. 또 여기 겨순에 소모하는 양분을 우선은 고추의 키를 키우는데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방아다리가 3개의 줄기가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이 3개의 줄기가 나오면 땡큐죠. 왜냐하면 그만큼 보통은 2개가 나오거든요. 2개가 나오는데 이 3개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고추를 많이 딸 수 있거든요. 다분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다분지가 된 거죠. 여기도 보니까 3개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하나, 둘, 요 뒤에까지 3개가 나왔죠. 3개의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갈라지는 분지가 3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더 많이 딸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죠. 반면에 여기는 2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Y자로 갈라진 게 2개밖에 안 나왔죠. 대부분은 이렇게 2개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3개가 나온 곳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도 3개가 나왔고 하나, 둘, 3개가 나왔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3개가 나왔고 심지어 여기는 분지가 막 3개는 3개인데 부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부트가 나온 가지가 있으면 굳이 칼로 찢어 가지고 분리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요 위에서 이렇게 또 갈라지거든요.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이제 겨순 제거를 해줍니다. 겨순 제거를 할 때 이 겨순들이 부드러워서 손으로 살짝 제껴도 됩니다. 살짝 제껴서 이렇게 똑 따도 됩니다. 겨순이죠. 겨순을 잡고 옆으로 살짝 제끼면 똑 잘 떨어집니다. 깨끗하게 떨어지거든요. 이 줄기가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고추수는 데쳐서 나물로 먹으면 되니까
버리면 아깝죠. 고추순 제거하다 보면은 많이 나오거든요. 고추순은 다 먹을 겁니다. 이게 아주 맛있습니다. 손으로 해줄 수도 있고 조금 질긴 것들은 요 가위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가위로 살짝 잘라줄 수도 있거든요. 상처가 나지 않게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가위로 자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가위로 자를 수가 있거든요. 가위로 자르거나 손으로 살짝 제끼거나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겨순들 제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잎은 남겨두고 곁가지, 원줄기하고 잎 사이에서 나오는 이런 겨순, 곁가지들을 똑똑 따주면 됩니다. 겨순 제거를 하다가 뒤 따져버렸습니다. 잎까지 따버렸거든요. 잎은 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방아다리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훑어버리지 말고 하나하나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겨순들 다 제거했죠. 그리고 갈라지는 요 아랫부분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잎이 있어야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또 줄기가 크는데도 보내고 뿌리가 많이 뻗어나가는데도 영양분을 보내기 때문에 아직 초기 단계 아닙니까? 다 키워내려면 잎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잎은 그대로 둡니다. 그러다가 장마 오기 전까지는 키웠다가 장마 올 때 빗물에 튀어가지고 흙이 잎에 묻거나 하면 혹시라도 흙 속에 있는 탄저병이 옮겨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비닐에 요 닦거나 빗물이 튈 수 있는 그 정도의 요 아랫부분 요만큼 정도의 잎은 따줘버립니다. 장마 올 때 따주고 요 위쪽은 그대로 둡니다. 뜬잎도 살아있으면 그대로 붙여 놓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고추가 2개가 달렸죠. 그 위에 분지 여기서 또 꽃이 피고 있고 첫 번째로 분지가 갈라지고 또 위로 가면서 또 분지가 갈라지거든요. 요 분지 사이에 고추가 다 달립니다. 분지 또 위로 가니까 여기 또 분지가 나눠지고 고추가 달리죠. 이게 가지가 하나 둘 3개가 되면은 2개일 때보다 더 많이 달리게 되는 거죠. 요 윗부분을 좀 키워 가지고 많은 분지를 내기 위해서 첫 번째 달리는 요 방아다리의 고추들은 따줘 버립니다. 달리더라도 따줘야 되고 이렇게 꽃이 핀 상태일 때라도 따줘 버려야 됩니다. 여기는 따주겠습니다. 왜 따줘야 하냐면 여기에 첫 번째 달리는 고추에 영양분을 많이 보내거든요. 여기에 영양분을 보내다 보면 요 윗부분이 좀 더디게 자라는 거죠. 요 윗부분을 많이 키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분지를 많이 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아다리에서 달리는 꽃이나 고추는 따줘버립니다. 고추가 성장이 쭉쭉 잘 자라고 있으면 첫 번째에 피는 꽃이나 열매를 따주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여기 달아가지고 성장을 좀 억제시켜야 할 필요도 있거든요. 너무 우자라지 않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람새를 봐가면서 따줄 건가 말 건가를 판단을 하면 됩니다. 대부분은 우자라고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또 한 포기를 살펴보면 분지가 하나, 둘, 3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겨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포함한다면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죠. 4개 분지 정도가 되면은 다 분지입니다. 보통은 2개의 분지거든요. 3개 가지가 나오고 또 여기서 곁가지가 하나 나오면 이거는 키우면 됩니다. 그럼 4개 정도를 키우게 되는데 4개 이상은 무리입니다. 한 포기가 감당해내기가 너무 많습니다. 요 곁가지를 놔두긴 하는데 이 곁가지가 옆에 이것만큼 잘 자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가지들이 키가 비슷하게 어느 정도 자라야 균형이 맞아서 잘 자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느 하나가 독불장군처럼 쭉쭉 뻗어나가면 그 가지 하나가 영양분을 다 먹어버려서 나머지 가지들은 잘 안 자라게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만큼 자랐기 때문에 이 가지는 세력에서 뒤처집니다. 영양분을 이게 먼저 먹어버리고 이게 이쪽으로 잘 안 가거든요. 이것만큼 이 가지가 많이 따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4개의 가지를 키우는데 결국은 이 3개 가지만큼 이게 충실하지는 않거든요. 겨순을 나물로 먹습니다. 나물로 먹으면 맛있으니까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 모아 놓습니다.
고추 추비를 할 때는 보통은 고추를 심을 때 좁은 일항을 만들고 한 줄 심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털밭이다 보니까 평두둑이고 두 줄 심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 줄 심기에 좁은 일항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1차 추비 줄 때의 뿌리는 많이 나와봐야 한 20cm 근방에 나옵니다. 그러면 포기와 포기 사이에 심은 간격이 대략 한 45cm쯤 되거든요. 그러면 20cm 조금 넘는 여기가 뭐 가운데가 됩니다. 여기다가 구멍을 뚫고 추비를 줍니다. 1차 추비를 줄 때는 좁은 일항을 하고 심었을 경우에도 1차 추비를 줄 때는 포기와 포기 사이에 주면 되고 1차 추비를 주고 난 다음에 대략 한 25일 후에 2차 추비를 주면 되는데 꿀이 이렇게 만나는 두둑의 옆꿀에다가 2차 추비를 주면 되고 또 2차 추비 후에 3차 추비를 줄 때는 또 25일 후에 여기 부직포를 살짝 걷어서 요 안에다가 주면 되거든요. 저는 이런 털밭이라 1차 추비 때만 이렇게 포기 사이에 주고 나머지는 계속 물비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4차까지 추비를 준다면은 3차 추비를 주고 난 후 또 25일 후에 고랑에다가 뿌려 놓으면 되거든요. 부직포를 했다 하더라도 고랑에 뿌려 놔도 물이 스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고추는 정식하고 난 다음에 25일 후에 1차 추비 또 25일 이런 식으로 25일 간격으로 추비를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운데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비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약간만 파놓고 고추 뿌리가 닿지 않는 곳에 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1차 추비 시기 때는 보면은 고추 뿌리가 20cm 근방에 요래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요 고추 뿌리의 끝이 되거든요. NK 비료입니다. 저는 항상 추비용 비료는 NK 비료를 주는데 요 한 숟가락을 주면 10g입니다. 10g을 주면 되거든요. 10g을 주고 추비를 주고 난 다음에는 흙을 덮어줘야 되는데 흙을 덮어주는 이유는 햇빛을 보게 되면은 질소 성분은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흙을 덮어줍니다. 햇빛을 보지 않게 흙을 덮어줍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줘야 되는데 일기예보에 비예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을 줍니다. 물을 뿌려주면 비료가 물에 녹아서 고추가 비료를 먹게 됩니다. 5월 12일에 이렇게 해서 1차 추비도 해주고 개순 제거도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노지고추 겨가지 제거와 1차 추비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